안녕하세요. 이타이 건전호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7번 문제 이어서 해설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번 7번 문제는 허용 보폭 전압에 대한 그 정의, 계산 방법에 대한 문제고요. 이 문제는 뭐 주기적으로 출제가 됩니다. 출제가 되고 또 이 허용 보폭 전압이나 허용 접촉 전압, 즉 이 스텝, 이 터치 같은 경우에는 그 접지 설계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어떤 그 개념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나오든 나오지 않든 간에 정확한 개념을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계산 방법에 대해서 지금 물어봤는데 이 계산 방법이라는 것은요, 여기에 적용되는 각각의 어떤 그 계수들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계셔야지만 이 계산 방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술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관연도 문제를 좀 보겠습니다. 허용 보폭전압, 접촉전압에 대한 문제는 지난 한 10년 동안 5문제 정도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뭐 12, 3년 동안 5문제가 출제가 됐기 때문에 한 3년, 2년에 3년 정도 마다 주기적으로 출제가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2, 3년마다 나오긴 하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뭐 감전이라든지 아니면 뭐 변전소의 접지 설계라든지 그 개념에 이 스텝과 이 터치라는 중요한 이런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허용 접촉 전압이나 허용 보폭 전압이라는 것이 중요하게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기본적인 개념을 정리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술을 하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1번 문제, 요번에 이제 첫 번째, 요번에 나온 문제죠. 허용 보폭 전압의 정의와 계산 방법을 설명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문제가 2014년에 똑같이 나왔습니다. 단 가로 안에 이 스텝이란 말이 빠진 거죠. 똑같은 문제라는 거 아시겠죠? 그 다음 인체 감전 보호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인체 감전 보호라는 것은 결국은 이제 접촉 전압과 보폭 전압을 허용값 이내로 줄여야지만 이제 감전 보호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변전소의 접지 설계에 가장 기본이 되는 이 팩터가 접촉 전압과 보폭 전압인데 이 값이 허용값 이내로 들어갈 수 있게끔 접지 설계를 해줘야 된다. 즉 접촉 전압과 보폭 전압을 허용값 이내로 줄여준다는 건 뭐냐면 이 값을 작게 해주면 전압이, 그러니까 허용 보폭 전압, 접촉 전압이라는 것은 접촉을 했을 때 혹은 우리가 그냥 그 대지 위에 서 있었을 때 양 다리 사이에 걸리는 전압을 보폭 전압, 그 다음에 허용 접촉 전압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허용 접촉 전압, 보폭 전압이라는 개념은 뭐냐면 어떤 전압을 인체에 걸린 어떤 전압을 일정 값 이내로 작아지게 만들면 심실 세동전류 이하의 값으로 전류의 양을 줄여준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감전이 된다라는 것은 뭐 전압과 전류 두 가지 개념으로 접근하는데 일반적으로 전류의 양에 의해서 그 양이 허용값 을 벗어나는 어떤 그 수치를 가지게 되면 이제 인체가 데미지를 입게 되는 거거든요. 최종적으로 이제 사망에 이르게 되는데 이러한 전류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이제 그 전압이 적게 걸리게끔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시간 t 전류량이라는 게 전류 곱하기 시간이 되는 거거든요. 전류의 크기를 작게 해주든지 아니면 시간을 줄여주든지 이 두 가지 요소를 대입을 해서 보호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접촉 전압과 보폭 전압은 뭐 안전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변전소 접지 설계에 대한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어떤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 그 밑에 보시면 뭐 접촉 전압, 보폭 전압에 의한 위험 방지 방법을 설명하시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인체 감전 보호를 하기 위해서는 접촉 전압과 보폭 전압의 기본적인 개념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야 되고 이 두 가지 전압을 낮추기 위해서 어떠한 방지 대책을 세우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도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이 문제들이 뭐 비슷비슷하면서 뭐 이제 그 약간 다른 어떤 뉘앙스를 풍기지만 결국은 기본적인 개념은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의 개념을 잘 파악하고 계시면 이 5가지 문제의 유형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하실 수가 있고 또 여기서 어떠한 문제들이 응용이 돼서 변형이 돼서 나온다고 하더라도 또 정확하게 맞추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자, 경향 분석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문제 해설에 대한 부분 보겠습니다. 자, 문제에서 두 가지 요소를 물어봤습니다. 첫 번째가 허용 보폭 전압의 정의에 대한 부분을 물어봤기 때문에 답안지는 이렇게 딱 써주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뭘 물어봤죠? 허용 보폭 전압에 대한 계산 방법에 대해서 물어봤죠. 그래서 제목도 정의, 계산 방법 이렇게 딱 써주는 게 분류를 해서 써주는 게 좋습니다. 왜냐? 이 문제를 출제하신 분이 모범 답안을 이렇게 만들었을 거예요. 두 가지를 물어봤기 때문에 1번 정의, 2번 계산 방법 이렇게 그 모범 답안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답안지를 쓰실 때도 항상 목차 순서는 물어본 순서대로 딱딱 맞춰서 기술하시는 게 좋습니다. 정의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보폭전압.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람이 땅에 서 있을 때, 대지 위에 서 있을 때 양 다리 사이에 걸리는 전압을 보폭전압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이제 그 감전에 의해서 사람이 위험에 빠지지 않는 그런 허용되는 보폭전압을 이야기합니다. 자, 일반적으로 사람이 대지 위에 서 있게 되면요, 뭐 1m씩 다리를 벌리고 있지는 않지만 1m 정도 양 다리를 벌리고 있다라고 가정하고 오른쪽 다리와 왼쪽 다리 사이에 걸리는 그 전압의 한계값을 허용 보폭 전압이라고 합니다. 자, 정의는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설명을 드린 것처럼 외우지 않으면 이게 말이 계속 늘어지면서 거기에 뭐 했던 얘기 또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의는 반드시 외워 두셔야 됩니다. 자, 보시면 접지 전극 부근의 지표면 전위 상승에 의해서, 자, 요 지표면 전위 상승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 개념. 요거는 GPR이라고 하는데, 지표면 전위 상승에 의해서 대지를 딛고 서 있는 보행자의 양쪽 발 사이 몇 메타? 1m를 상정한다. 양쪽 발 사이에 발생하는 전위차를 보폭 전압으로 정의한다. 여기에 이제 허용 한계값을 허용 보폭 전압이라고 하는데, 이 허용 한계값은 사람이 감전에 의해서 데미지를 입지 않는 그런 한계의 그 전압을 이야기합니다. 그거 이제 뒤에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보폭전압, 허용 보폭전압 계산 방법에서 제가 세 가지의 목차로 나눠 놨을 겁니다. 첫 번째가 등가회로,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허용 보폭전압을 계산할 때 적용되는 계수에 대한 적용 근거,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러한 값들을 적용을 해서 허용 보폭전압을 실질적으로 계산하는 그 계산 수식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을 거예요. 이렇게 세 가지 단계로 나누어서 설명하시면 뭔가 체계가 잡혀 있는 듯한 그 느낌을 주지 않습니까? 자, 등가 회로가 나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사람이 하나 서 있을 거예요. 한 사람이 서 있습니다. 이 사람이 서 있는데 요 간격이 이제 다리를 벌리고 서 있으니까 요걸 일반적으로 통상적으로 1m 정도로 이제 가정한다라고 보는 거죠. 자, 요런 상태에서 정상적인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는요, 양쪽 다리에 전압이 안 걸립니다. 왜 전압이 걸리느냐? 여기에 이 사람이 서 있는 인근에 지락 사고가 발생이 되면 여기서 지락 전류가 이렇게 흐릅니다. 자, 그러면 지락 전류가 이렇게 해서 접지 지점을 통해 가지고 대지를 이렇게 흐른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흐르는데 요때에 이 접지를 한 요 부근에 얘가 가지고 있는 접지 극의 접지 저항도 있고요. 그 다음에 대지가 가지고 있는 대지 저항률에 의해서 대지가 가지고 있는 저항값도 있고, 그 다음에 이 하부에 예를 들어서 메쉬 접지망을 이렇게 해놓는다라고 하면 이 메쉬 접지망이 가지고 있는 이 저항값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저항값들을 이렇게 나눠서 설명을 해 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접지 시스템하고 사람 사이에 대지라는 어떤 그 매체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 사이에 생기는 또 저항값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 전류가 흐르게 되면 전류가 흐르면서 여기서 전류와 지락 전류와 요 사이에 있는 저항, 대지의 저항률 혹은 접지 저항과의 어떤 관계에 의해서 여기서 전위가 상승이 되고요. 요것들이 이렇게 타고 들어가서 요 사이에 보폭 전압이 걸리게 됩니다. 이 보폭 전압이 걸리게 되면 이 전압에 의해서 전류가 이렇게 인체를 통과하는 전류가 흐르게 되거든요. 이 전류의 양이 인체에 어떤 손상을 입히지 않는 그 값 이하로 해주게끔 하는 그 전압을 허용 보폭 전압이라고 합니다. 자, 이 개념을 좀 정확하게 좀 이해하시는 게 좋고요. 자, 요 상태를 가지고 여기 보시면 요 상태를 가지고 이제 등가 회로를 그리실 수가 있어야 돼요. 요거. 자, 여기 보시면 허용 보폭 전압이라는 게 요 두 다리 사이에 이만큼의 전위 경도가 발생이 되고, 이 전위 경도에 의해서 전류가 흐르게 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전류의 양을 인체의 허용 한계값 이하로 억제를 시켜주기 위해서는 실제 다리 사이에 걸리는 전압을 여기에 걸리는 허용 한계값 이하로 낮춰줘야 되겠죠. 자, 요 그림을 이렇게 변환하실 수가 있으셔야 돼요. 반드시 요 그림을 정리해서요, 꼭 외워두시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인 개념도 좀 알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자, 허용 보폭 전압에 대한 계산 방법을 우리가 설명하기 위해서 이 등가 회로가 빠지면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이 등가 회로를 가지고 이 스텝의 값을 구해낼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 요게 이제 대지에 있는 요 저항이 얘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 회로 인체하고 그 다음에 표토층의 고유 저항하고 그 다음에 요 사이에 있는 대지의 저항값을 합성한 값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요거. 자, 요것과 요 회로가 현재 병렬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나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나 이제 같은 전압이 되는 거고요. 이 스텝의 크기가 이제 커지게 되면 이쪽으로 흐르는 전류가 커지게 됩니다. 그 다음 얘도 커지게 되겠죠. 그 다음에 얘와 얘가 병렬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중요한 거는 인체를 통해서 흐르는 요 전류를 허용 한계값 이하로 억제를 시켜줘야 되는데, 이 전류의 양을 줄여주기 위해서는
여기에 걸리는 전압, 이 스텝이라는 전압을 감소를 시키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요 사이에 걸리는 요 저항값을 작게 해주면 전류 분류 법칙에 의해서 이쪽으로 전류가 많이 흐르니까 이 위로는 전류가 잘 안 흐르겠죠. 자, 요 값을 작게 해주면요. 여기에 걸리는 이 스텝도 작아지고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올라가는 전류의 값도 작아지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이게 감전 사고를 예방하는 기본적인 어떤 그 방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 그림 암기를 해 두시고 얘를 가지고 이제 허용 보폭 전압, 제가 자꾸 이제 헷갈리는데 허용 보폭 전압을 어떻게 계산하는가에 대한 부분을 뒤에 있는 그림을 가지고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GPR, 지표면 전위 상승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이건 뭐냐면 여기에 이제 접지극이 이렇게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접지극을 통해서 지락 전류가 흐를 때 일반적으로 대지에서 이렇게 넓게 이제 퍼져서 이렇게 흐른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렇게 흘러갑니다. 자, 그러면 이 접지극에서 가까운 부분은 전류의 밀도가 상당히 높단 말이에요. 근데 멀어지게 되면 전류의 밀도가 보시면 여기의 간격 자체가 얘보다는 지금 넓어지지 않습니까? 전류의 밀도가 넓어지기 때문에 여기서 발생되는 전위 상승 값이 적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접지극 부근에서는 전위의 기울기가 상당히 높다가 멀어지면서 작아지게 되는 거거든요. 요게 이제 전위 상승의 개념인데 여기 있는 요 전위 기울기 요 곡선 잘 보세요. 이렇게 요 곡선이 이 그림에서 이 곡선하고 지금 비슷한 개념 아닙니까? 이게 전위 상승의 개념이 여기에 적용이 되는 거야. 항상 우리가 이제 감전이라든지 뭐 전압에 의해서 절연 파괴가 된다든지 이런 것들은 전압의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전위의 기울기, 전위 경도가 중요합니다. 전위 경도가 크게 되면 낮은 전압이라고 하더라도 뭐 감전사의 우려도 있는 거고 뭐 절연체가 파괴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전압이 높다고 하더라도 이 전위의 기울기를 작게 해준다. 즉 예를 들어서 여기 접지극을 받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있는 이 접지극을 메쉬망 같은 걸 깔아서 얘의 간격을 촘촘하게 해주면 여기 보신 것처럼 이 평평한 부분이 나옵니다. 이러면 요 사이에 어떤 사람이 서 있는다라고 하면 여기 이제 보폭 전압이 거의 제로가 되는 거거든요. 평평하게 만들어주는 거. 뭐 이런 것들이 감전 사고 방제 기본적인 대책이고요. 허용 접촉 전압, 허용 보폭 전압이란 개념을 도입해서 우리가 감전 사고를 예방할 때 실제 걸리는 전압을 낮게 해주기 위해서는 접지망을 촘촘하게 해주면 이 전위 경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이 감전으로부터 이제 인체를 보호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 전위 경도의 개념이 적용이 되고 그 다음에 수식은 뭐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이 Rg라는 것이 대지의 저항이라고 하면 여기서 이 전위 기울기가 이렇게 나타나는 것은요. 이 전류의 밀도가 접지극으로부터 멀어질수록 점점 낮아지기 때문에 이 전류의 크기에 의해서 이제 이 기울기가 나타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보시면 단일 접지극으로 갔을 때 기울기가 이렇게 커지지만 메쉬망으로 깔게 되면 이렇게 전위의 기울기가 이렇게 촘촘해진다, 좀 작아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간격을 더 좁게 만들면 얘가 이런 형태로 이렇게 낮아지게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이 지표면 전위 상승의 개념이다. 자, 요게 적용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전위의 기울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 실제 사람이 감전이 된다라는 거, 보폭 전압이나 접촉 전압이 걸려서 그 전압에 의해서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까? ohm의 법칙에 의해서. 자, 이 전압이 걸렸을 때 이제 인체를 통해서 전류가 흐르게 되는데 이 전류가 여기 있는 것처럼 뭐 달질에 의한 어떤 그 연구 결과에서 나온 요 수식에 나온 이 전류량 이하로 억제를 해주면 사람이 안전하다라고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전류 자체를 줄여주기 위해서 허용 보폭 전압 혹은 허용 접촉 전압 이내로 그 인체에 걸리는 실제 전압을 걔를 이제 Emesh라고 하는데 인체에 걸리는 이 전압 자체를 낮춰주면 되는 겁니다. 낮추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 접지의 간격, 메쉬망의 간격을 촘촘하게 해주면 이 전압이 허용 접촉 전압이나 허용 보폭 전압보다 낮아지게 되는 겁니다. 자, 이때 적용되는 게 인체에 대한 전류 허용 한계값에서 달젤에 의한 연구 결과의 수식이 적용이 됩니다. 자, 요 값이 이제 이 스텝 안에 들어가 있을 거예요. 자, 요 그림을 암기를 해 두시고요. 위에 있는 이제 등값 회로로부터 이 수식을 이렇게 유도를 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스텝이라는 것은 RK가 이제 인체의 저항이거든요. 인체의 저항을 우리가 얼마로 받느냐? 1000옴으로 받습니다. 통상적으로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어떠한 그 건조한 상태에서 대지에 서 있을 때는 사람의 저항을 일반적으로 한 2000에서 3000옴 정도 보는데 요거보다 조금 이제 낮은 값으로 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최악의 조건을 가정해서 그 안전성을 이제 우리가 판단을 내려야 되기 때문에 통상적인 상태보다 좀 낮은 저항값을 적용했습니다. 안전율을 고려해서. 그 다음에 RF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양 다리를 딛고 땅 위에 서 있지 않습니까? 그럼 땅속 하부에 접지 시스템이 접지망이 깔려 있어요. 그러면 내 다리와 땅 사이에는 토양이 대지란 매체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 땅이 가지고 있는 저항값을 의미하는 거예요. 양 다리기 때문에 2배 RF라고 한 겁니다. 왜 2배 RF냐? 여기 보시면 전류가 요렇게 해서 흘러간단 말이에요. 요렇게 해서 흘러가고 인체 저항을 RK라고 놓고 그 다음에 이쪽 다리에 걸려있는 요 저항값이 RF, 그 다음에 다시 또 귀로 할 때 요쪽에 또 RF가 하나, 두 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나, 두 개가 있고 전류가 이렇게 흘러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 RF 하나, RK 인체 저항 1000옴, 그 다음에 RF 또 두 번째가 있는 거죠. 하나, 둘, 세 개를 합성한 거에다가 여기에 흐르는 전류를 곱해주면 이게 2스텝이 되는데 이 흐르는 전류를 그 안전 한계값 루트 T분의 0.116이라는 달지에 의해서 밝혀진 그 전류량이 곱해진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스텝이라는 값이 RK 플러스 이 RF에 IK라는 값이 곱해져 있고 이 IK라는 값은 루트 T의 0.116이고 달지엘의 실험식에 의해서 나온 수식이다. 요게 허용 한계값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2배의 RF라는 값을 이렇게 이제 바꿔준 거예요. 아까 제가 이제 다리와 그 접지망 사이에 토양이 있는데 토양이 가지고 있는 그 고유 저항값이 여기 해당이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여기 RF 보시면 3배 로 S의 한 각의 접지 저항이다. 근데 얘가 두 개가 있으니까 2를 곱하니까 6의 로 S가 되는 거고 CS는 이제 뭐 표토층의 고유 저항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토양이 있고요. 토양 위에다 우리가 자갈을 깐다든지 아스팔트를 깔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저항값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곱해진 거고 얘는 RK는 인체의 고유 저항이다. 그 다음에 IK는 달지엘의 실험식에 의해서 밝혀진 수식인데 얘는 몸무게에 따라서 이게 좀 변화가 됩니다. 뭐 50kg일 경우에 0.116은 이제 적용할 수도 있고요. 뭐 70kg이라고 하면 신체가 커지기 때문에 저항값이 커지거든요. 그래서 0.157 뭐 이런 값들을 대입하는데 이거는 뭐 어떤 값을 쓰셔도 상관없어요. 자, 이렇게 해서 허용 보폭 전압의 계산 수식을 유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여기 T는 뭐냐면 고장이 계속되는 시간인데 우리가 지락 사고가 발생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차단기가 동작하겠죠. 그래서 최대한 차단기가 빨리 동작하면 동작할수록 허용 한계 전류량은 커지게 되는 거고 허용 한계 전압도 커지게 되는 겁니다. 자, 제가 뭐 간단하게 지금 설명을 드렸는데 이 부분은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고요. 제가 설명드린 부분이 좀 어렵다라고 하시면 접지 시스템과 관련된 그 내용들을 좀 다시 한번 보셔야 돼요. 자, 요 정도 해서 써주시면 될 것 같고 이 내용이 2페이지가 넘어갈 겁니다. 답안지 쓰실 때. 요 내용을 한 번 더 요약을 좀 하셔가지고 한 페이지 반 안으로 이렇게 쓰실 수 있게끔 정리를 좀 해 두시고요. 1교시에서는요. 문제를 쓰는 그 답안지 분량보다 뭐가 중요하냐? 시간이 중요합니다. 100분 동안에 10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뭐 세팅하고 뭐하고 하면 문제 선정하고 고르고 뭐 선정하고 이제 목차 잡고 뭐 순서 정하고 뭐 이런데 한 10분 정도 소요가 되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한 문제당 풀 수 있는 시간은 8분에서 9분 정도가 걸리기 때문에 그 시간 안에 쓸 수 있게끔 연습을 좀 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자, 7번 문제 허용 보폭 전압에 대한 개념을 설명을 드렸고요. 꼭 이 문제에 대한 부분은 꼭 정리를 해 두셔서 뭐 이게 그대로 나오든지 아니면 응용이 되든지 간에 잘 쓰셔야 되는 그런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잘 정리를 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